평택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새로 오픈한 그 물류망을 통해서 자사의 신선 물류뿐이 아니라 타사의 그런 일반 물류까지도 택배를 통해서 배송을 해주면서 물류 밀도를 높이고 이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통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와 컬리, 왜 컬리가 네이버에 지금 업무 제휴에서 들어갔을까요? 또 지분을 진짜 컬리가 팔까요? 네이버가 인수할까?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의사결정자들의 의지 또 관련된 투자자, 주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신선시장을 보면은 쿠팡, 컬리, 오아시스 아닙니까? 그중에서 시장 규모가 신선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36조 원 예상한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했던 컬리가 2024년에 매출은 2조 1956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을 갖다가 그냥 큰 폭으로 영업 손실을 줄였습니다. 불과 1436억 23년 영업 손실에서 24년에는 183억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는 분기별 에비타 흑자도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리가 왜 네이버에 들어가는 어떤 강점이 뭐냐, 또 네이버는 신선에 약하지만 왜 컬리를 넣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컬리가 네이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양 사이에 전략적인 그런 의견이 좀 일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컬리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생존입니다.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야 생존보다는 확장일 거고, 컬리는 진짜 생존이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PO라고 부르는 상장을 통해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한계에 봉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뚫기 위해서는 네이버라는 엄청난 플랫폼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컬리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많은 고객을 신규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신규 고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컬리 자체적인 플랫폼만으로는 이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신규 고객 확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이 정체에 좀 빠져 있었죠. 3년간 매출 규모로 본다면은 한 2조대에서. 그 2조대를 3년간 유지했네요. 유지했는데, 다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래액은 늘어났어요. 거래액은 이제 2023년도 2조 6천억대에서 다시 3조 1천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3조 1천억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컬리는 물류망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새로 오픈한 그 물류망을 통해서 자사의 신선 물류뿐이 아니라 타사의 그런 일반 물류까지도 택배를 통해서 다시 합배송을 해주면서 물류 밀도를 높이고 이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화장품만 하더라도 객단가는 높고 또 사이즈는 작고, 그래서 택배 효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흑자, 에비타 이익이라 그래서 감가상각 전 이익이긴 하지만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었고, 영업이익 적자를 크게 줄였던 거에는 바로 그런 물류 효율화였었고,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신선만 아니라 다른 식품, 비식품까지도 확장해서 배송하는 그런 게 주요했었는데, 만약에 네이버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은 엠마트라고. 그렇죠. 엠마트라는. 엠마트 상표 등록을 갖다 출원해갖고. 근데 컬리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제휴가 되겠죠. 그래서 컬리라는 이름으로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네이버의 일반 멤버들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네이버 셀러들, 네이버 판매자들 중에서 컬리에서 배송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롭은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받아서 이런 물류센터에서 직접 보관을 하면서 풀필먼트 사업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양사가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게, 컬리는 그런 방식으로 신규 고객, 즉 신규 고객이라는 거는 신규 새로운 소비자들도 끌 수 있고, 다시 하나 또 B2B로 또 신규 본인들이 이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 고객들을 갖다 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작은 돈으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고, 만약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모델로 네이버의 수수료를 2, 3% 정도는 지급을 하겠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볼륨을 더 키워나갈 수만 있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컬리가 지금 2조 원대를 갖다가 2022년부터 지금 매출을 올렸는데, 거의 3년 동안 2조 원대, 2조 1천억 매출에서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흑자는 안 들어왔지만, 올해 목표가요, 작년에 183억 적자에서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컬리의 김수아 대표가 뷰티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BT 사업 한 것이 매출액에 좀 공헌이 좀 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물류 비용과 효율. 이전에 이제 장기동에 물류센터를 좀 여러 번 뭐 컬리를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거든요. 뭐 지난 얘기가 말씀드리지만은 평당 임대료가 거의 10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 받다가 15% 인상 상당히 큰 거죠. 그 지하층을 다 쓰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평택에 이 물류 부지 한번 좀 화제 났던 부지죠. 이 부지를 갖다가 지금 재생하면서 거의 10년 앙카로 들어가서 저렴한 물류 임대료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고 한 5만에서 연면적 6만 평, 그다음에 창원에도 한 15,000평 이걸 분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상태에서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물류센터도 1년 안에 좋은 부지 좀 매출이 증가하는 목표를 보면서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컬리 입장에서는 고성장이 계속 몇 년 동안 되다가 최근에 주춤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업무 제휴를 하면서 말씀하신 신규 고객을 획득해야 되고 그렇죠. 또 생존 전략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 부분이 급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컬리가 주로 사용하는 지표 중에 CAC라는 게 있습니다. 네. CAC라는 거는 커스터머 어퀴지트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네. 어콰이드 코스트, 커스터머 어콰이드 코스트라 그래서 CAC라는 용어를 컬리가 주로 관리하면서 한 명의 신규 고객을 획득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카운팅을 하는데 네. 그게 뭐 보통 뭐 한 거의 7만 원, 8만 원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만큼 쓰기도 어렵고요. 1,000만 명이 네. 들어간다고 몇천억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이 고객 획득 비용을 네이버를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 신규 고객을 늘려나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매출 볼륨을 키워나간다.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이었고요. 근데 반면 네이버에서 본다면은 네이버는 컬리가 갖고 있는 신선 고객들, 특히 30대, 40대의 프리미엄 고객들이거든요. 네. 이게 독특한 고객들이에요. 객단가는 굉장히 크면서 그 어떻게 보면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는 30, 40 여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고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바로 이런 농수산물, 그 다음에 반복 구매성 상품,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네이버가 물론 갖고 있는 뭐 이마트몰도 있었고, 혹은 뭐 농협몰도 있었고, 홈플러스몰도 있었고, GS하고도 해가지고, 거기서도 물론 접속하면 구매할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컬리만 갖고 있는 좀 독특하고 퀄리티 있고 차별한 네. 상품들. 즉 컬리에는 신라면이 판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컬리에는 신라면이 없었고 하기스가 없었고 컬리만이 팔고 있는 그런 독특한 상품들을 찾기 위해서 컬리에 굉장히 많은 그런 30대 40대 고소득층들이 거기서 열광을 하면서 팬이 됐던 것처럼 이제 그런 상품들 라인업이 컬리에서 네이버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서로 그 상품 라인업과 고객층이 섞인다 그러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업무 제휴 추진한 건 불과 이제 4월 18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컬리로서는 네이버에 입점하면서 강점을 만들고 또 락인 효과를 가져가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반복 구매.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 뭐 신설을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관련 제휴가 없지만은 컬리의 어떤 신설 샛별 배송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더 상품력을 판매를 확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컬리 입장에서 이 부분이 잘 된다면은 3PL 업무의 역량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컬리도 생각해 봤겠죠.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현재로서 컬리의 뭐 자금력이라든지 네. 현재 뭐 이렇게 투자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좀 포기하면서 이익 관점으로 드라이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은 정체지만 영업이익은 1년에 2천억 적자 나던 게 지금은 1,000억대 중반으로 갔다가 다시 작년에는 100억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네. 이제 올해 아마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한 거거든요.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더 투자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이거 네이버라는 엄청난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그것들을 스무스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본인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나가는 굉장히 좀 현명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핵심이 되는 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지분 또 지분 관계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